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라는 작품을 우리나라의 한국적인 어떤 정서와 감성으로 번안각색을 해서 제가 눈먼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요. 8월 달에 지금 이해랑에서 지금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신의 경지에 있던 왕에서 서서히 두 딸들의 배신에 의해서 추락하게 되고 광야에 내몰려서 결국은 비극적인 파국을 맞는 그러한 이제 작품의 내용인데, 리어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봐야 될 모습들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배신을 당하게 되고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리어 왕의 한 축이 가는 거고, 또 한 축이 있거든요. 원래 원작에는 글로스터인데 우리 작품에는 이제 고지식대감은 둘째 아들, 사생아죠. 사생아인 둘째 아들에게 또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은 실제로 극 중에서 두 눈이 뽑힙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눈이 멀고 나니까 그때서야 진실이 보이는 거죠. 세상을 눈으로 보지 않고 눈이 없어지니까 가슴으로 이제 세상을 보다 보니까, 가슴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제 진실이 보이는 건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눈먼 자들, 극 중의 인물들이 다 눈이 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 눈이 먼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목을 눈먼 자들이라. 그 극 중에 바보광대가 나옵니다. 그 바보광대는 리어 왕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조언자기도 하고, 리어 왕이 외로울 때는 위로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리어 왕이 판단을 잘 못할 때는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하고, 가까운 바보광대인데 원래 원작에도 캐릭터의 이름이 풀입니다. 풀, 바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바보광대는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 이치, 이 전후 좌우를 꿰뚫어 보는 그런 안목이 있는 그러한 바보광대거든요. 그 바보광대가 인간들의 위선적인 모습들, 가식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아주 풍자해서 우스꽝스럽게 연기를 할 때에 많은 관객들은 깔깔대고 웃지요. 그런데 그러한 연기를 하는 그 바보광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세상 이치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고, 그 바보광대가 우스꽝스럽게 연기하는 그 모습이 관객들,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런 인간들은 그것이 자기의 모습인지를 모르고 깔깔대고 웃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이래서 사실은 제가 제목을 바보광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바보광대와 눈먼 자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맥이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리어 왕, 그래서 왕이라는 인물에 제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리어라는 한 인간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리어라는 인간이 삶의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 딸이 배신을 하고, 세 번째 딸은 정말 효녀인데 눈이 멀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셋째 딸은 추방을 시키고, 첫째 딸하고 둘째 딸에게 모든 영토와 재산을 다 물려주었는데, 결국은 그 왕은 두 딸에게 배신을 당해서 처절하게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리어 왕의 비극은 권력과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가 잃게 몰락을 하게 된, 그게 진정한 비극이 아니고, 리어라는 인간의 비극은 뭐냐? 두 딸에게 처절하게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찰이 없고 배신한 두 딸에 대해서 처절하게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미쳐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는 건데, 그 리어라는 인간의 인생을 바라보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리어 왕이라는 인물의 사실은 비극의 본질이다. 우리가 살고는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인간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사실은 셰익스피어가 작가로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은 작품이 사실 녹아져 있죠. 산다는 의미가 우리 각각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이 삶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공연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게 연출로서의 목표라고나 할까요? 전체적으로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이제 군데군데 있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기 계시는 이제 리오 왕이 궁궐에서 두 딸들에게 쫓겨났다시피 해가지고 폭풍우 부는 그런 광야에 처절하게 내쳐져 가지고 에드거, 원작에서는 에드거인데 눈먼 자들에서는 고지필이라는 인물을 거지를 만나요. 미친 거지를. 근데 그 미친 거지가 그 광야에서 폭풍우 몰아치는 그 광야에서 완전 알몸으로 나옵니다. 우리 실제 공연에서도 지금 그럴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아니에요? 우리 공연에서도 그래. 근데 그거는 대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배우가 알몸으로? 우리 네, 어느 배우가? 우리 고영준 배우가 지금 이제 그 역할을 맡고 하는데, 진짜 대단한 배우네요. 연기도 있고. 그래서 리오 왕이 궁궐에서 광야로 내쳐져 가지고 그 미친 알몸의 거지를 보고 나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 거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궁궐에서 자기가 정말 보지 못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궁궐에 있었을 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광야로 내쳐져서 그런 알몸이 미친 거지를 바라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그런 깨달음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고지식 대감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고지필이라는 그 미친 거지, 그게 사실 미친 거지 역할을 행세를 합니다. 실제 미치지는 않았는데 미친 척 합니다. 죽을까봐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는 거죠. 고지식 대감의 큰아들인데 그 큰아들이 사실은 효자입니다. 정말 효자인데,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고복검이라는 둘 아들인데 사생아거든요. 그 사생아는 자기가 사생아로 태어나서 수치심과 모욕감과 무시와 천대 이런 거에 독심을 품고 아버지의 모든 권력, 더 나아가서 리오 왕의 두 딸들의 권력까지도 자기가 다 쟁취하려는 그러한 야심이 있는 그 두 번째 아들을 믿고 효자인 첫 번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눈이 뽑히고 나서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이제 후회를 했는데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이게 다 이제 눈먼 자들이란 제목과 또 연관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장면들이 연극적으로 한국적인 어떤 그 춤과 또 소리와 이런 또 한국 전통 악기들의 이런 것들이 이제 동원돼서 이 리오왕이라는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제 단체에서 공연이 되어지긴 했을 텐데, 아마 한국적인 어떤 정서나 감성으로 번안돼서 공연이 된 것은 아마 저희 작품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 수없이 많죠. 6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눈이 멀어서 부끄러운, 남한테 참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부끄러운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몰랐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나중에 혹시 지금 리어왕 맡으신 우리 신한철 배우님, 지금 리어왕에서 눈먼 자들이라는 그 포인트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직접 연기를 하시면서 혹시 본인의 삶하고 연결했을 때 무슨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있으신가요? 글쎄요. 어차피 다들
널리 알려져 있는 섹스피어 리어왕인데 이렇게 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뭐 삶의 본질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저 역시도 리어왕 역할을 하면서 어쩌면 나하고 흡사하지 않을까. 극중 인물이 아니라 배우인 이 신왕철의 삶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때로는 어떤 욕심에 의해서 그야말로 교수님 말씀대로 인간의 어떤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들도 저 역시도 많은 경험을 해왔고, 저도 지금 자식을 기르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애들의 마음을 내가 진정으로 한번 관심 있게 봤던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해보게 되고, 또 극중에서는 어찌됐든 리어왕이 딸들로부터 배신을 당함으로 인해서 미쳐가는 과정도 있지만은, 저는 요번에 연기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미쳐보고 싶은 생각, 제대로 한번 미친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에 기꺼이 우리 교수님의 작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면은 제대로 미친 연기를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동안에 많은 리어왕을 보셨겠지만은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이 신왕철의 남 배우의 멋진 연기를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뽑아주세요. 제대로 미쳐본다는 말씀이 진짜 보고 싶게 만드네요. 정말.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500년 전에 이 작품을 썼잖아요. 예. 이걸 제가 번안각색은 했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외국의 작가가 500년에 쓴 이 작품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의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시의성 또는 뭐 동시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작품을 어떻게 만들든 간에 지금의 관객들에게 정말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메시지를 제가 이제 이 눈먼 자들은 작품을 통해서 사실은 리어왕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담아내려고 애를 썼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어왕의 그 비극의 본질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가 다 잃어버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리어왕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리어왕이 자기가 그렇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성찰을 했다고 한다면 처절하게 인생이 그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를 되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리어왕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보지 못했는가? 원래 원작에도 그렇듯이 리어왕은 수십 년간 40년 50년 이상을 사실은 왕의 위치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구도 자기의 말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실은 되돌아볼 필요가 없이 살아왔던 거죠. 권력의 심취. 예.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권력에 그렇게 취하게 되고 또 그 권력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이제 무뎌지는 거고 마비되어서 성격적인 결함, 독성과 아집과 성마름이거든요. 근데 본인의 그런 모습들을 자기는 돌아볼 필요가 없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두 딸의 배신에도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우리 이런 방송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속성들이 있을 수도 있음을 한 번쯤은 이 공연을 통해서 제가 상기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전반적인 얘기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성향하고도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정치 세계하고도 좀 맞물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리어왕 입장에서는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야말로 아랫사람 내지는 주변 사람들도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섬겨야 될 국민들, 백성들을 제대로 삶의 어떤 살아가는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그런 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리어 왕이 연습하다가 공연을 딱 하루밖에 안 했으니까 네. 연습하다가 그 광야에서 막 이제 미쳐서 막 광야에서 막 이렇게 하는 연기를 정말로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해서 제가 절제를 좀 절제. 이게 이게 한 번 몰입이 되면 이게 어느 순간엔 그냥 절제가 안 되는 그 연습 때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절제 좀 너무 미치지 마십시오. 항상 감사하죠. 저는 엄청 기대가 되네요. 예, 제대로 미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예, 4월 달에 그 삼척문화재단에서 초청 공연이 있어가지고 일단 리어왕 부제의 눈먼 자들을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공연 당시 마지막 리허설 때 리허설이라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분장과 의상을 갖추고 실제 공연처럼 마지막 총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제가 지금 말씀 주신 리어왕으로서 미쳐가는 과정 속에 어떤 연기가 필요를 했는데 그때 이중 구조물에서 사실은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공연을 앞두고 응급실에 가서 대퇴부하고 이 장단지하고 응급 처치를 받고 진통제를 먹고 진통 주사를 맞고 본 공연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리얼했죠. 그 리얼함을 이번 이해랑 예술극장에서도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꼭 방문해 주십시오. 관극해 주시기 바라요. 어찌됐든 제가 딸 가진 입장에서 만약에 딸들이 아빠인 나를 뭔가 서운하게 하거나 그 서운함을 떠나서 정말로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는 미치지 않고서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서 한번 연기에 임해 봤습니다. 이 작품은 리어 왕이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끌어가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리어 왕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 어떤 누가 해도 리어 왕이라는 인물이 80세거든요. 신 배우님은 조금 젊긴 한데 너무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극 중에 몰입해서 또 하다 보면 더 힘듭니다. 이순재 선생님도 사실은 뭐 리어왕을 참 뭐 원작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셨을 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그게 쉬운 작품 아닌데 하루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 정도로 하여튼 뭐 한 번씩 하고 나면 뭐 그냥 땀이 그냥 뭐 범벅이 되는. 원래는 원작이 영국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근데 한국적으로 번안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오히려 더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교수님? 번안 작업이 쉽지가 않죠. 절대 쉽지도 않고 또 매우 조심스러운 작업입니다. 번안 각색을 해서 원작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뭐 그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고 한국적인 어떤 그 연희 양식들 판소리 어법이나 또 한국적인 춤사위 한국적인 어떤 악기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외국의 작품을 우리의 어떤 정서와 우리의 어떤 감성 우리 이런 걸로 녹여내는 게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연출가들이 다 뭐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새롭고 흥미롭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을 좀 제가 이번에 좀 부려봤고요. 물론 원작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연을 해도 우리 대한민국 관객들에게 똑같은 감동을 좀 사실 좀 줄 수 있는데 작품을 좀 우리 걸로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 이제 작업을 했는데 배우 중에 소리를 잘하는 배우를 제가 또 캐스팅을 해서
그 배우가 이제 광대 역할을 또 광대 역할을 해서 그 소리꾼, 그러니까 소리도 하고 극중 인물로서 연기도 하고 그 배우가 직접 작창을 한 겁니다. 저도 이 작품을 참여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우리 교수님께서, 연출님께서 이 서양의 리어 왕, 이 부분을 한국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공연을 올려진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저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어찌됐든 한국의 것이 세계의 것이라고 한국 정서를 한국 배우들이 한국의 어떤 어법, 화법 내지는 화술을 가지고 우리 정서에 맞는 화술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저도 충만했고, 그래서 이 작품을 같이 하게 된 것인데, 역시 한번 연습을 통해서 많은 디렉션도 주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리어왕이라고 그러면은 유럽 아니겠습니까? 서구화되어 있는 어떤 이 연기로서만 다가가야 되는 것으로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의 언어를 우리 화법으로 재해석을 해서 공연되어지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게 봤고, 더욱이 또 연출님께서 우리 가락, 우리 춤, 우리 악기, 우리의 판소리를 접목시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던 작품이었고, 실제 한번 공연을 해봤는데 너무나 충만한 작품이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교수님 캐스팅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긴 한데, 공연을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공연하고 기회가 되면 해외로도 진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 작품을 기획하는 이제 저희 의도가 사실은 저희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속해 있는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가 올해 창과 17주년이에요. 공연예술학과 창과 17주년 기념 공연으로 이번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배우들, 스태프들 거의 대부분이 95% 이상이 사실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그러니까 학부나 대학원의 졸업생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동문들이 모여서 작품을 그동안에 2달 동안 연습을 하면서 사실 동문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의 그 앙상블을 이루는 데에 사실은 굉장히 아마 뭐 이렇게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만드는 작품보다는 훨씬 더 밀도가 있고 앙상블이 아마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먼자들은 올해 처음 하신 거죠? 삼척에서. 예, 삼척에서 했고, 바보 리어라는 제목으로 2017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때의 그 작품은 이제 올해 눈먼 자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2017년도 바보리오라 그러면은 뭐 바보리오와 바보 광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이번 눈먼 자들은 등장 인물들의 각자에 대한 어떤 배신과 음모 내지는 뭐 증오와 갈등, 사랑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볼거리는 더 풍성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 그 공연 전에 우리가 지금 천기누설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작품에 대해서. 아니, 이거 다 얘기해버려가지고, 관객들이 공연 보러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얘기해놓고 보니까 지금 막 너무 많은 천기누설을 한 것 같은데. 이거 편집을 좀 해주십시오. 편집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더 궁금해져요. 하여튼 편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궁금증만. 셰익스피어 작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8월 달에 사실은 뭐 이렇게 매우 더울 때인데, 어떻게 보면 공연 쪽에서는 이제 공연계에서는 시즌은 아닌데, 피서를 못 가신 분들은,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해랑 예술극장에 오셔가지고, 셰익스피어를 한번, 만나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기회가 되고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눈먼 자들 관람을 적극적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랑예숙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냉방이 잘 됐습니다. 춥습니다. 추워. 그러니까 피서 못 가신 분들은 이해랑 예술장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 적극 초대하겠습니다.